아프지 않으며 새노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늙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의 없으며 지혜도 얻음도 없는. 네, 다음은 지역사회에서 포교 활동에 애를 많이 쓰고 계시고요. 이번 콘서트 및 점등식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김포시 제가불자연합회 공동 대표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창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원정사 신도의 신용석입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룡 김창식입니다. 김포 발전을 위해서, 불교 발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하는 포교사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포 불교대학 총동문회장 박상훈입니다. 이렇게 많이 왕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경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로렌 봉사단 봉사단장과 화엄전 법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권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역에서 저희들은 군부대 떡볶이 봉사하고 외국인 지원들 봉사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나는 길에 저희 로렌 봉사단 보이시면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이계원입니다. 네, 오늘 정말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무엇보다 도 진짜 감사드려야 할 부분이 작년에 4월 11일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 목수님께서 또 정말 전국을 다니시는데 저희가 여러분들의 기도와 성심이 아마 우리 정 목수님 마음에 닿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김포 불자들이 정말 스님 한 번 더 뵙겠노라고 하는 그 마음의 열정들을 제가 모아서 이렇게 전달을 해 올렸습니다. 다른 말씀도 안 하시고 나 김포 갈래요 하고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이렇게 올라오시면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마음에 와 닿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정말 김포하고는 굉장한 그 인연의 고리를 이렇게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나 다음에 또 올래요 라고 이렇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오늘 행복한 날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부처님의 말씀을 자기화하고 또 생활화하고 또 대중화하는데 저희들 모두가 여기 같이 함께한 제가불자 단체장님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다 꾸며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런 모든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큰절 한번 올리고 내려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불하십시오. 이제 모든 의식을 마치고요. 지금부터 정목 스님의 행복 나는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목 스님은 정각사 주지이시고요. 현재 불교TV에서 나무 아래 앉아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먼저 준비된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소리를 들으시는 정목수님, 저는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저 수많은 콘서트와 강연 가운데 저와 겹치는 게 딱 하나 있나요? KBS 낭독의 발견. 네. 그리고 저는 현재 토마토 TV에서 MC를 보고 있기 때문에 스님 영상 보면서 정말 대단하시다, 존경스러운 마음 보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지막 화면에 스님의 프로필이 나오긴 합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불교TV 나무 아래 한자를 진행하고 계시고요. 인터넷 윤화방송에서 47개국 7만 회원들에게 마음의 길을 안내하고 계십니다. 한국방송대상 사회상, 한국방송 프로듀서연합회 진행자상 수상, 2008년도 시사저널 미래 한국불교를 이끌어갈 차세대 인물 불교 부문 1위 선정, 법보신문 영향력 있는 비구니 스님 1위 선정, 1997년부터 서울대학교 병원과 아픈 어린이 돕기 작은 사랑 19년째입니다. 그리고 현재 정각사 주지로 계십니다. 참 아마도 여기에 쓰여 있지 않은 내용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네, 여러분 정목스님이 우리 김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나오실 때 큰 박수와 환호성으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목스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목이에요.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치고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꽃처럼 보일 만큼 여기서 보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언젠가는 위치를 바꾸어서 여러분이 무대에 와 계시고 제가 객석에서 강연을 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이쪽에서 거꾸로 보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방금 저에게 안 그래도 이렇게 2번이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감사하죠. 시간만 맞으면 웬만한 곳은 제가 다닙니다. 저도 이렇게 다닐 수 있는 날이 오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나이 들어가고 있고 나이 들어가면서 내가 언제까지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기만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제가 있는 사찰의 신도님들은 버림받은 것처럼 우리 스님 얼굴을 볼 수가 없다고 이래요. 그냥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불자들과 관련이 있는 모임을 다니는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전국 다니면서 불자님들을 만나 뵐 수 있는 기회는 글쎄 한 1년 중 10번, 15번 정도 될까요? 그리고는 이제 사찰 밖에서 만나는 분들은 거의 뭐 기업이나 대기업, 중소기업, 또 공장, 학교 굉장히 다양한 층의 그 직업을 가지신 분들. 아까 뭐 명동 성당도 나오던데 저 성당뿐이 아니라 성당도 다른 데도 많이 초청 있으면 가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이 저한테는 그냥 절이고 법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넓고 큰지도 돌아다니면서 알았어요. 그리고 직업이 그렇게 다양한 것도 정말 다니면서 알았고요. 이제 그 법원장님 초대로 그 판사 임용고시에 합격하신 한 200여 명 정도 되는 판사님들 강의를 갔던 적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배워야 될 게 더 많거든요. 사실은 사회적 공부를 보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굳이 강의를 부탁하시는 게 뭔가를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제는 더 이상 지식으로서 뭔가를 얻고 싶거나 지식으로서 성공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을 꿈꾸어 봤지만 그것의 그 이상향이 저기 어디에 가면 파라다이스가 있을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거기에 이상이 있지 않았어요. 가다가 보니까 너무나 사람이 힘들고 벅차고 이래지니까 이거 길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돌아서려고 하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돌아가야 될 길을 잘 모르겠다 싶을 때 혹시라도 종교관계에 계시는 분들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해서 찾고 부르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뭐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부르시고 뭐 수녀님들, 신부님들도 만나게 되고 종교 관계 없이
그리고 제가 강의를 다니는 곳에서는 600명에서 800명, 1000여 명씩 이제 이렇게 강당에 꽉 찼다 그러면 불자들이 거의 안 계세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더 돌아다니는 거예요. 절에 다니시는 분 혹시 계시면 손 들어보라 그러면 600명이 와 계시는 자리에 5명도 손을 안 들어요. 1000명이 있는 자리에 20명도 손을 안 들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본인이 절에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절에 다녀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절에 다니기 때문에 그냥 자기는 절에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 걸로 그냥 불교다니는 거예요. 여기 와서 보면 다 불자잖아요. 아닌 경우가 아주 드물어요. 지역에 이제 이런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지역에서 이제 일하시는 이런 분들이야 종교가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그래서 이제 행사가 종교 관계없이 참여하시니까 어쩌다 타 종교인이 있는 것이죠. 거의가 다 불자들이시잖아요. 근데 제가 나가는 곳에는 불자 구경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사찰을 가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제가 피곤하고 힘든 날 있어도 진짜 발톱이 빠져도 다닙니다. 왜냐하면 이 승복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분들이 언제 받겠나 이거 이런 생각으로. 제가 오늘도 다른 데 행사가 있어서 오느라고 가사를 가지고 오지 않았고 그냥 보통 이렇게 강당에 저를 초대할 때는 가사 없이 두루마기를 입고 하기 때문에 그냥 왔어요. 그래서 제가 청법과하고 그 입정을 빼라 그랬습니다. 그냥 제가 두루마기 입은 채로 편하게 다른 행사장에서 이리로 바로 왔기 때문에요. 사실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린다기보다 저는 굉장히 많은 걸 배우면서 다녀요. 저도 올해 출가한 지가 벌써 42년이 됩니다마는 제가 출가의 길 위에 서서 살아왔던 날 속에 내가 이토록 사람들을 만나면서 진지하고 절절하게 배우고 나 자신이 정말 종교인으로서 승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만나는 가운데 만나는 분들이 저에게 더 많은 걸 일러주셨어요. 사실은 그분들이 제 말에 공감해 주셨지만 사실은 제가 더 많은 걸 얻었기 때문에 제 자신의 공부를 위해서 다니고 있고 다닌 것이고 그러니 김포에서 저를 불러주시니 당연히 감사할 밖에요. 그러니 제가 뭐 바빠요 어찌하고 쪼를 뺄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김포는 제가 거의 1순위로 넣는 게 중앙승가대학이 여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중앙승가대학 백이 좀 큽니다. 그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일주일 동안 강연을 다니면서 들었던 질문 가운데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이 분노 조정이 안 되는 사람, 감정이 일어나서 분노 조정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분노를 조정해야 되느냐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막 화가 불처럼 일어나는데 이 불처럼 일어나는 불구데기를 끌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뭐 몇 년간도 들었지만 근래에 아주 혹경 맞듯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 감정을 다스리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이 감정 하나가 도대체 뭔데 어디 붙어 있는데 이 몸뚱이 가운데 어디 붙어 있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으면서 상황만 맞닥뜨리면 이게 왜 불을 싸지르게 되는가. 왜 불을 지르고 이게 올라오나. 그 다음에 그게 자제가 되지 않으면 막 화를 내고 난 다음에 스스로 후회하고 또 가족 다 불타고 자기 불타고 초가상감 다 태우는 시기잖아요. 사실 불교의 공부 가운데에서 어느 것 하나도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매뉴얼을 다 교과서처럼 안 해놓은 경전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요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진짜로 이 세상의 인류의 스승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 만큼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양파 껍질을 까도 또 까도 계속 알맹이가 나오듯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길 이런 것들을 매뉴얼을 쫙 설명서를 다 붙여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 설명서를 안 읽는다는 뜻이에요. 일단 기계가 도착하면 설명서 버려버려요. 그리고 그냥 들이댐벼요. 그냥 막 돌려보고 글씨도 적지 안 보이지 그와 같이 경전은 한문이지 어렵지 무슨 설명서를 보겠어요. 사용 설명서 자체를 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일을 턱 당하고 보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고 남이 하니까 하는 기도를 따라가면서 108배도 해봤고 3000배도 해봤고 사경도 해봤고 독송기도도 해봤고 철야기도도 해봤고 참선기도도 해봤고 윗바사나도 해봤고 남 좋다는 거는 다 백화점식으로 뭐 수행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씩 하나씩 의도서 해봤는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할 때는 재밌고 좋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써먹어야 할 때 이 기계가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우리 왜 그 건물 지어놨는데 오래된 건물에 화재가 나갖고 막 화재 경보가 울리는데 화재 경보에 그 이 저기 뭐죠? 스프링쿨러가 안 돌아가는 것과 같이 자기 스스로 써먹어야 하는 순간에 안 써지는 거예요. 근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저하고 제가 딱 그 방법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노 조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도 드릴 거고 왜 분노가 일어나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 생각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도대체 어디서 만들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그걸 위해서 불교에서는 어떤 방법, 어떤 매뉴얼을 제시하는지 첫째는 숨 쉬는 것이 질이 좋아야 돼요. 호흡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고 숨 쉬고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지금 숨 안 쉬는 분 없어요. 숨 안 쉬면 죽죠. 그런데 자기가 숨을 얼마나 이 질이 좋은 숨을 쉬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이 퀄리티가 높은 숨이 있어요. 잠을 잘 때도 이 수면이라고 하는 것도요. 아주 질이 좋은 수면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어나면 몸이 거뜬해지죠. 근데 요즘에 수면의 질이 안 좋으니까 이 거의가 다 불면증 약을 먹고 자도 잠이 잘 안 온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에서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것도 대부분 사실은 숨을 내가 제대로 쉬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걸 지금부터 이제 진도 들어갈 거니까 아주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숨 쉬는 거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누구나 콧구멍 뚫렸는데 뭐 숨 들어오고 일이 나가지 뭐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일단 식물이 없이는 숨 못 쉬죠. 여러분 이 세상에 나무와 꽃 없이는 우리 숨 못 쉽니다.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숨을 쉬어요. 왜?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만 이 숨을 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인류에 존재하는 생명체들 중에는 숨 쉬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산소가 없이 숨 쉬는 박테리아, 산소가 있어야 숨 쉬는 포유류 동물,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그런데 40억 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는 이 숨 쉬는 거, 호흡하는 걸로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 가운데 호흡 중에 20억 년이라는 세월은 거의 산소가 필요 없이 박테리아가 우리보다 더 먼저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으로 살아왔어요. 그 산소 없이 살아가는 박테리아가 우리의 대장 안에 들어있죠. 우리 대장 안에 들어있는 박테리아는 산소 필요 없이 삽니다. 이렇게 산소가 필요 없이 살아가는 생명이 있고 산소가 있어야 살아가는 생명이 있어요. 그럼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뇌과학이 하도 발달해서 이 용어를 모르고는 현대사회를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걸 인지하셔서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세포 속엔 산소가 없습니다. 세포 속에 산소가 없는데 어떻게 숨을 쉬나? 미토콘드리아가 바로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그걸 통해 우리가 숨을 쉬게 돼요. 산소는 불타는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죠? 불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숨 들이쉬고 숨 내쉬고 숨 들이쉬고 숨 내쉬고 그러니까 우리가 숨 한번 들이쉬는 순간 이 안에서 뭘 태워가지고 가스를 내보내잖아요. 그렇죠? 들이쉬고 나가고 들이쉬고 나가고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의 호흡 한 점에는 인류의 역사가 들어있고요. 숨 한 번 들어가고 숨 한 번 나가는 곳에 137억만 년의 우주 역사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인데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에 대한 걸 전혀 인식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숨 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숨 쉬는 일이 얼마나 죄송하고 미안한 것인지를 인식하지 못해요. 내가 숨을 들이쉰다는 건 무엇인가의 공기를 끌어다 먹어야 하고 내가 숨을 내쉰다라고 하는 건 어떤 대상에게 나쁜 가스를 내뿜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죄송스럽고 미안한 일이죠. 사실은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다른 생명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이유가. 그런데 어쨌건
이렇게 산소를 통해서 우리가 호흡을 하는데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호흡을 하죠. 광합성 작용이라는 게 없이는 숨쉬고 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니 내가 이곳에 존재하는데 저기에 서 있는 한 그루의 나무와 숲속에 있는 나무들이 내 생명을 유지해주고 있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 좋다, 아유 숲 좋다, 아유 공기 좋다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나를 어떻게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못하면 고마움도 은혜도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광합성 작용과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이 있어요. 우리 뇌 안에는요.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뇌 안에 들어있는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요, 광합성 작용이 필요 없어요. 태양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 뇌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 뇌 안에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건 뭘 할 때 쓰느냐? 어텐션, 주의 집중할 때 씁니다. 이 노르아드레날린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집중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을 들었는지 하나도 기억을 못 합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몸뚱이는 있는데 혼백이 와서 앉아 있는 여기죠. 그래서 뭘 들었는데 뭘 들었는지를 모르겠고 기억이 점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 또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 노르아드레날린이 주의 집중을 하게 되고 듣는 순간 처음부터 끝까지 쫙 파일 정리하듯이 이걸 딱 노트 정리하듯이 할 수가 있는데 이 호르몬 물질이 잘 안 나와주면 투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구난방 중구난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도 저한테 들은 말을 나가서 옮기려고 그러면 말이 안 나오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불자들은 노르아드레날린이 안 나오나 봐요. 기독교인들은 듣는 순간 바로 나와요. 입회하자마자 나와요. 신기하게. 우리 불자들은 절에 다닌 지 20년, 30년, 40년 관록에 올라갈수록 더 이 말을 못 전해요. 그렇죠? 기독교인들은 신기해요. 교회에 들어가서 신자가 되자마자 목사님 말씀 한마디 딱 들으면 그날 들은 날 바로 전도가 가능해요. 네, 여기 김포역에 나가면 바로 전도가 가능.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천당 갑니다. 왜 천당을 가는지에 대한 것을 참 매뉴얼대로 설명을 합니다. 본인이 경험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말을 전할 수 있어져요. 이게 말 들었을 적에 염주알 끼듯이 구슬알 끼듯이 쫙 하나로 관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집중력이 바로 노르아드레날린이에요. 네. 그 다음에 도파민이라고 하는 게 들어보셨죠? 도파민, 세로토닌 많이 들어가죠 요즘에. 들어는 봤는데 당최 얘가 뭐 하는 애냐는 거죠. 걔가 왜 나오냐, 어디서 나오느냐. 광합성 반응하고 상관없이 나오는 거예요. 도파민은 운동해야 나오는 겁니다. 움직이고 운동할 때 나오고 인간은 몸뚱이를 움직이도록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도파민이 잘 안 나옵니다. 도파민은 뭐 하는 데 쓰이느냐? 행복물질입니다.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쾌감을 느끼게 하고 만족도를 느끼게 하는 게 도파민이거든요. 예. 세로토닌도 그렇죠? 그래서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 또한 움직여서 운동을 해야지만이 나와. 안 움직이면 안 나와요. 그래서 사람 관상을 딱 보면은 도파민이 나오고 있는지 안 나오고 있는지 얼굴 딱 보면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딱 보는 순간 얼굴이 우중충해. 그러면 도파민이 전혀 안 나오고 있다는 뜻이 왜 안 나오냐? 안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앉아서 망상한다는 거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머릿속 생각으로 뭔가 다른 세계를 만들고 있으니까 즐거울 일이 없죠. 왜냐하면 머릿속 생각으로 상상을 하면서 창조적인 것을 만들면 누군가를 돕고 세상 인류 발전을 위한 일에 기여하는데 앉아서 매 망상만 하면 이게 뭐니? 이 생각이 저 생각을 물고 오고 저 생각이 이걸 물고 와. 생각은 한 번 꼬리를 물고 오기로 시작하면 어느 만큼 가져오냐? 이 하늘 허공을 가득 채울 만큼 갖고 와. 나중에는 뒷꼭대기가 땡겨갖고 이 생각의 무게에 짓눌려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래 머리가 막 이러시죠. 여기 막 무겁다. 그게 이제 생각의 덩어리가 막 여기 와서 얹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깊게 여기까지 단전까지 들이쉬고 내쉬고 이게 가능해지면 이걸 인식하기 시작하면 머릿속 생각이 멈춥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생각을 멈출 수 있어요? 라고 묻는 분이 있어요.
머릿속 생각을 멈추는 방법은 호흡만 하면 멈춰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깊게 내쉬고 깊게 들이쉬고 깊게 내쉬고 이러면은 머릿속에 휴식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그런데 숨이 들이신 다음에 여기 명치에 딱 걸어놔요. 걸어놓고 쉬질 않아. 그냥 콧구멍으로 요것만 들락날락 이래 여기까지 숨이 안 들어.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그냥 뇌가 막 돌아갑니다. 이 안에 생각이. 숨이 안 들어가는 순간 생각 공장이 막 돌아갑니다. 이 공장은 숨이 들어오지 않는 순간 자기 할 일이 생겼다. 그때부터 생각해가지고 막 공장에서 가동을 막 시킵니다. 풀가동 시킵니다. 공장의 주인이 나가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공장을 돌립니다. 맨날 며칠 밤을 새워도 생각 안 떨어져 나가는 경우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의심과 오해와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이런 생각이 하나가 낚싯줄에 걸리듯이 걸려왔다. 그러면 이게 낚싯줄에 걸려오는 순간은 이거 떨어져 나가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생각이 오면 올수록 더 숨을 안 쉬어요. 호흡을 안 하고 있으니 어떻게 되나? 긴장하게 되고, 긴장하니까 생각에 여유가 없어지고, 생각에 여유가 없어지니까 짜증나고, 짜증나니까 분노가 일어나, 분노를 깨부수고 싶고, 행복이라고 하는 물질 자체가 나와주질 않는 거예요. 도파민이 모자랄 때 생기는 병이 파킨슨 증상이에요. 아세요? 도파민이 많이 나오면 파킨슨은 오래도 안 와요. 그래서 봉사 많이 하는 사람, 파킨슨 증상 오는 사람 거의 보실 기회가 없습니다. 유전인자를 가지고 오지 않은 이상 타고난 것에 유전인자 자체가 왔어도 예방할 수 있고 딜레이 시킬 수가 있어요. 예. 근데 봉사하거나 남을 돕거나 뭐 남을 돕는다 그러니까 봉사한다니까 어디 가서 밥 해주고 뭐하고 막 똥기저귀 갈아주고 이런 것만 봉사로 생각해요. 무죄칠시라고 하는 봉사가 있듯이 그냥 사람을 하나 만나기만 해도 이것도 봉사예요. 그냥 활짝 웃어만 주면 왜 상대방이 누가 이렇게 웃는 표정만 봐도 기쁘잖아요. 그냥. 근데 누가 인상을 팍 찡그리고 여기 날카롭게 하고 여기 막 섬뜩하게 막 불빛이 반짝 지나간다고 아이고 이래지잖아요. 그럴 때 도파민이 쫙 말라버리는 거예요. 네. 도파민은 쾌감과 만족과 즐거움의 물질이기 때문에 움직여야지 나오는데 생각을 돌려줘야 생각이라는 게 딴 게 좋은 생각을 돌려줘야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이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나와야지만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어요. 네. 하여튼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이 양이 적게 나올 때 생겨나는 게 파킨슨 증상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노르아드레날린도 활동하지 못하고 제대로, 도파민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세로토닌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해 뇌 안에 이상이 생겼다. 이 이상은 어디서 오는가? 머리, 정신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정신질환, 정신과 관련이 있는 질병은 전부 다 단백질 불균형에서 오는 거예요. 네. 단백질이 불균형하면은 치매 오고 자폐증 오고 다운 증후군 오고 모든 정신질환, 우울증 이건 다 그것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나 이런 도파민 같은 물질이 나와주질 않으면 우울증이 바로 와버립니다. 약을 먹어도 듣질 않습니다. 약을 먹으면 그 순간에 그냥 약간 멍롱하게 만들었을 뿐이지 도파민이 뭘 나오도록 협조해주지 않아서 조금 잦아드는 것 같지만은 계속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죠. 왜? 도파민은 어느 때 나온다 그랬어요 제가? 움직여야 나온다 그랬죠. 움직여야지 나오고 노동해야지 나오는데 우울증 환자는 움직이기가 싫은 거예요. 내 방에서 화장실까지 가는 것도 하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불을 덮어쓰고 이불 안에서 나오기도 어려워져. 이걸 우울증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거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태양을 보면서 막 운동을 하던 걷던 뭘 하던 뭔가 내가 좋은 생각을 하던 뭐 좋은 생각하는 것도 운동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럴 적에 자연스럽게 이 안에서 행복물질이 나와주면서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자폐증이나 다운증후군이나 우울증이 됐거나 치매가 됐거나 전부 이게 뇌하고 관련 있는 거거든요. 간질이나 이거 전부 다. 아시죠? 이런 정신적 이거는 신이 무슨
옛날에는 이것이 어디서 오는지를 몰라가지고 간질하는 사람이 있거나 이러면 신이 저주했다고 아우 저 사람은 신이 처벌을 하는 중이야 처형을 하는 중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아주 무식했던 거죠. 우리가 그만큼 뭘 몰랐던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질병들은 신경쇠약과 관련 있는 거라든지 이 정신병적으로 가지고 오는 모든 것들은 서로 링크가 되어 있어요. 10% 이상씩 다 서로 연관관계를 갖고 있대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대요.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정신적 질환과 관련된 부분은 전 인류에 여성보다 남성에게 가장 많습니다. 남성에게 Y 염색체에게 제일 많습니다. 예, 그거는 염색체 자체의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어서 논문도 나와 있다 그래요. 예, 제가 그 과학 공부하면서 교수님께 들었던 내용인데 X 염색체에 이상이 생길 적에 정신적 질환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X 염색체 이상이 오면 여자한테 오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 X 염색체 이상이 오면서 남성한테 그런 질병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폐와 다운 증후군이 여성보다 남성 숫자가 월등히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이 말은 뭐냐면 Y 염색체는 굉장히 유약하다는 뜻입니다. X 염색체는 강한데 Y 염색체는 굉장히 유약하고 깨지기 쉽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질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정신적 질환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의 경우는 어떤 면에서 운동을 하거나 뭐 사회 활동을 하거나 막 이런 걸 통해서 스스로 그런 것들을 많이 예방하는 차원으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논문에 있는 거니까 궁금하신 분은 그런 논문을 찾아서 집중적으로도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공부를 해가면 우리가 마음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떠올리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정말 마음이 무엇인가. 자, 아까 숨 쉬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숨을 아주 고급스럽게 쉬면 숨을 깊게 들여쉬고 내쉬면서 고급스럽게 숨을 쉬기 시작하면 마음은 안정되게 돼 있어요. 네. 마음이 정신이 안정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거대한 배를 삼키고도 남을 정도로 큰 배를 그냥 운항하고 있는 그 배를 꿀꺽 삼킬 정도의 큰 물고기, 이런 큰 물고기는 쪼잔한 시냇물 지루해서 놀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열자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네. 그러니까는 큰 배를 그냥 꿀꺽 삼킬 정도의 큰 그런 물고기는 배 하나를 삼킬 정도가 되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되겠어요. 그럴 정도로 큰 마음을 가지라는 건데 그럼 사람들이 이러죠. 뭘 가진 게 있어야 마음을 편하게 가지지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가진 게 있어서 편안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진 것이 있어서 마음이 편안한 게 아니라 가지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뱃속이 편안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위장의 소화력이 좋고 뱃속이 편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마음이 안정되죠. 마음이 안정되면 뱃속이 또 편안해요. 뱃속이 편안하면 생각이 커져요. 생각이 커질 때 도파민이 막 나오는 거예요. 도파민은 생각이 커지고 마음이 커질 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질구레한 거 하나를 신경 따지고 하나에 대해서 짜증내고 한 개를 계산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마음에서는 속이 편할 수가 없죠. 큰 배를 삼키는 마음은커녕 그냥 요만한 거 하나도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체내림이 되질 않는 거예요. 침 맞고 뜸 맞고 소화제 먹고 좋다는 소화제 다 돈 주고 사다 먹고 여기 위장이 고통받아 죽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요? 먹고 싶은 게 눈에 보이는데 일단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더라. 먹고 봐야 되잖아. 먹고서는 또 고통받고 그렇죠? 먹고 또 고통받고 이거는 또 하나의 지옥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먹었을 적에 소화할 수 있고 그거를 쫙 찌꺼기를 내보낼 수 있고 이 순환 과정이 잘 되면은 뱃속도 편하고 정신도 편안하고 생각도 편안해지겠죠. 그럴 때는 어지간한 건 그냥 받아들이고 용서를 하고 통과 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자, 배 하나를 삼킬 정도의 큰 물고기는 낮은 지류에서 놀지 않는다. 시냇물 계곡에서 팔딱거리지 않는다는데 밴댕이 소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밴댕이는 내장 자체가 얼마나 작습니까? 등가죽과 배가 딱 달라붙었잖아요. 그러니 거기 뭔 생각을 갖다 할 게 있겠어요? 거기. 그런데 가면 갈수록 도파민이 안 나오니까 도파민이 안 나오면 밴댕이 속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밴댕이가 왜 나왔는지를. 그때 당시에는 도파민이라는 용어를 몰랐기 때문에 밴댕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소갈머리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해심도 없어지지만 내 위주로 가는 거예요. 나 건드리지 마. 어? 나 건드리지 마. 너는 네 인생 잘 살아. 네가 왜 간섭이야? 그대나 잘하세요. 뭐 이런 걸로 갖고 우리는 너와 나 밀고 당기는 이 싸움이 계속 분탕질을 지르는 거죠. 삼성의료원의 나동열 박사님이 많은 사람의 이 치매 검사를 하면서 MRI를 찍어갖고 사람들 뇌 검사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 공부를 우리 팀을 짜가지고 몇 회를 했었는데 그 뇌 테스트를 하는 게 있어요. 치매가 걸릴 인자가 있냐 없냐를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MRI 자체도 기계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기 전에는 이 사람이 치매로 죽었는지 뭘로 죽었는지 알 길이 없었고 죽었어도 자기 시신을 기증해서 뇌를 해부를 해야 치매로 죽었는지 어쨌는지를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는 거예요. 그런데 MRI라고 하는 멋진 기계가 탄생했어요. 그러나 그 기계만 가지고도 잔잔한 잔류가 흐르는 이 혈맥까지는 다 찍을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냥 치매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검사를 했는데 지금은 MRI가 어느 정도로 좋아졌느냐, 성능이. 이 10억, 12억짜리 성능 이 MRI 그 몸값이 10몇 억에 달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좋아졌냐. 딱 찍으면 당신은 5년 뒤에 치매 옵니다. 당신은 10년 뒤에 치매 옵니다. 당신은 언제쯤 치매가 온다는 연도가 딱 나와요. 그래서 치매가 올 수 있는 연도가 나올 정도로 1년 뒤에 올 건지 3년 뒤에 올 건지 5년 뒤에 올 건지 10년 뒤에 올 건지가 그냥 스캔하면 쫙 나와. 얼마나 멋진 세상. 이 말은 뭐냐. 몇 년 뒤에 치매가 올 것인지가 싹 나오니까 예방이 가능하잖아요. 그전에는 몰라서 치매에 걸렸거든요. 온 다음에 대소변을 막 바르면서 살면서도 대책이 없었잖아요. 지금 전 세계의 가장 큰 질병의 고민은 치매입니다. 다른 질병보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암도 치료되고 당뇨 치료되고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거 다 치료된다잖아요. 그때까지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을지는 모르는데 건강하게 한번 그런 약이 나올 때까지 살아보자고요. 한번 어떻게 되나. 그렇죠? 그 다음에 머지않은 날에 치매도 곧 예방되는, 예방이 아니라 치매가 완쾌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의술이 그거 한번 파보겠다고 보세요. 그거 한번 파서 사람 좀 한번 살려보겠다고 원숭이 뇌 검사하지, 쥐 검사하지. 쥐하고 원숭이가 얼마나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는지 반드시 쥐와 원숭이를 위해서 천도제진해야 돼요. 정말. 어쨌건 머지않은 날에 인간의 치매를 예방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희망적이죠. 자, 그런데 이 말은 여러분 보세요.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서 노화를 예방해요. 줄기세포 치료는 노화를 예방하잖아요. 여성들이 무슨 피부과인가 어딘가 가서 주사 맞는 거 뭐라 그러죠? 보톡스 뭐 이렇게 주름살 핀다 그러잖아요. 주름살을 펴서 늙음을 예방한다. 그 다음에 의술이 발달했으니 어떻게 돼요? 의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오래 살아. 장수하잖아요. 사찰에 오는 불자님들이 초지일관 불교에 입문하는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부처님 앞에서 하는 기도가 무병장수 기도거든요. 새해가 됐다면 무병장수 기도. 그렇죠? 신중단화두 기도. 무슨 날만 되면 와서 입춘 기도, 칠석 기도, 무슨 기도, 기도라는 모든 기도는 무병장수 기도를 기원했어. 그것이 이제 들어진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병 없이 만들고 오래 살도록 만들어주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조상의 기도가 세상에 당도를 해버렸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떻게 됐느냐, 지금은 오래 사세요 하면은 저주가 돼버렸어요. 병 없는 것까진 괜찮아요. 그렇죠? 병이 없는 것까진 괜찮은데 오래 사세요라고 하면 눈을 막 무슨 그런 말 하냐고. 적당히 살다 가야지. 왜?
아니 늙어서 귀도 안 들려 눈도 안 보여 무릎도 잘 못 걷겠어 허리도 아파 이러는데 100세를 살아봐. 이것처럼 사람 미치는 거 없어요. 다른 지옥이 없죠. 이게 우리가 원해서 온 소원 성취예요. 그렇잖아요? 100세 좀 살아보자고 노래를 했잖아. 노래를. 부처님 앞에서 맨 돈 내고 했는 기도가 100세 좀 살게 해달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얼마나 안 됐으면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 한번 니들 뜻대로 살아봐라. 100세 살아봐라. 병 없이 해줄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류에 화두가 뚝 떨어져 버렸어. 병 없애줄게, 질병 없애줄게. 그러면 뭐 하면서 살래? 라는 화두가 뚝 떨어져. 이 인류가 80년 이상의 생애를 살아봤던 역사가 단 한 번도 없어요. 처음 겪는 일이에요. 100세 시대가. 왜냐하면 다 20대, 30대, 40에 죽었어요. 주몽이 살던 시절 주몽이 36살에 죽었어요. 굉장히 장수한 거예요. 그 시절에. 그래서 그 시절에 태어난 사람은 10대에 시집장 가가고 애 다 낳아야 돼요. 22세, 23세 되면은 전방위로 국토를 다스려야 돼요. 정치, 경제, 사회, 행정 모든 분야를 안정시켜야 돼. 25세 이미 다 국가가 다 설립돼야 돼요. 그 다음에 27세, 28세 들어서면 자식한테 그 다음 때 물려줄 거 교육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0이 되면 늙어서 이제는 뒤로 빠져야 돼요. 이렇게 살았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그렇게 살던 시절을 지나와서 60을 살게 됐습니다. 60살을 살게 되자 환갑잔치를 치렀죠. 60을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60을 살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동네 잔치를 한 거예요. 온 집안 다 부르고. 그래서 그날이라야 가족이 다 모이는 거예요. 얼굴 한번 보고. 그래서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감사드리고 집안에 축복이 내렸다고. 우리 집안에 환갑잔치를 하신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다 이러면 집안의 영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 그 세월을 지나오다 보니 지금 어떻게 됐어요? 60 환갑잔치 하면 촌스럽다. 아무도 안 해요. 60을 노인으로 보지도 않아요. 그렇죠? 지금은 어른 대접 좀 받아보려면 75세는 최하 돼야 되고 그래도 조금 어른님에게 대접받으려면 80이 넘어야 돼요. 기본. 그리고 80이 돼서 팔순잔치 한번 해야 그나마 흉을 안 가요. 팔순잔치. 팔순잔치에서부터 이제 어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거기서부터 100살까지 사는 건 일도 없죠. 지금의 50살은 살기 싫어도 100세를 삽니다. 병이 있어서 죽지 않는 이상. 자기가 지병이 있어서 죽지 않는 이상 지금의 50대는 100세까지 사는 시대가 와버렸고요. 지금의 30대, 40대는 안 살고 싶어도 120살을 삽니다. 지금의 10대가 150살을 삽니다. 징그럽죠? 네? 징그럽다 그러시죠? 한번 살아봐요? 이렇게 우리한테 갑자기 끔찍한 세상이 와버렸어요. 아무 준비를 안 했는데 65세면 정년퇴직 해버리는데 정년퇴직하고 난 뒤로부터 40년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 이제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우리한테는 지금 전 사회적으로 어려운 과제가 됐어요. 그래서 사회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100세 시대에 돌입하면서 전 세계 인류가 진화해 나가는 이 기류에서 어떻게 생로병사를 추적해 갈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이 생을 살아갈 것이며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등등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자판 짜온 것 갖고는 잣대가 맞질 않습니다. 전혀 그 기준에선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건 전부 60에 맞춰놨거든요. 예,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의 라이프 타임 자체를 60에다 맞춰놨기 때문에 60에 맞춰서 65세 정년 퇴직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후 살아봐야 한 10년 더 살겠나. 그래서 네 사는 동안 돈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퇴직하고 난 게 더 살아. 그리고 일도 안 하고 살아도 돼. 그렇잖아요? 일하면서 내가 월급 받았던 것과 달리 이런 세상에 오니까 다음 차세대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예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요. 우리가 모아놓은 돈 우리가 다 까먹어 가면서 우리가 모아놨으니 우리 다 먹고 젊은이들이 번 돈까지 우리가 다 까먹어야 되는. 그러다 보니 걔네들이 이제 노인이 되었을 적에는 완전 빈털털이
그냥 빈털터리가 될지도 모르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첫째, 어떻게 하다가 인류는 이렇게 40까지 살다 죽었는데 그것을 굉장히 장수했다랬는데 어쩌다 60까지 왔고 어쩌다 80까지 왔고 어쩌다 100세까지 왔나, 어쩌다 120을 살 수 있는 세상이 너끈히 와버렸나. 그냥 어쩌다가 그 동네에 120살을 사는 노인이 하나 나왔네가 아니라 너나 나나 그 시절을 사는 세상이 와버린 거예요. 이게 무엇 때문에 인류 진화가 이런 역사를 바꿨냐? 이빨과 갈비뼈예요. 이빨과 갈비뼈 두 개의 역사가 인류의 진화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이빨이, 자, 공룡의 시대 자연사 박물관에 가보면은 공룡에는 이빨이 송곳니로 돼 있어요. 윗니와 아랫니가 다. 그렇죠? 송곳니로 굉장히 이빨이 많죠. 송곳니는 훑어먹는 거예요. ip사귀가 됐건 뭐가 됐건 쭉 훑어서 먹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동식물을 먹던 뭐든. 그리고 옛날 그 초창기에 그 공룡은 식물성을 먹었습니다. 나무 먹고 뭐 꽃 먹고 풀 먹고 이런 식으로 소처럼. 그래서 이렇게 쭉 훑어서 먹는 거예요. 훑어서 씹을 자리가 없잖아. 송곳니니까. 훑는 역할은 했는데 씹을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위장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위장 안에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 양이 많아질수록 노화가 빨라요. 위장이 운동을 많이 해야 되면 빨리 노화가 오고 빨리 늙고 빨리 죽어요. 그래서 수명이 오래 못 살아요. 그래서 과학 책에도 나오지만 초창기의 이 공룡은 원래 진돗개 크기만 했다는 거예요. 진돗개 크기만 한 게 거대한 집채만하게 바뀌었어요. 그게 왜 그럴 것 같아요? 천적이 없었어요. 잡아먹을 대상이 없으면 몸집이 커져요. 예, 잡아먹힐 대상이 있어야 몸집이 작아지거든요. 참새하고 독수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독수리는 천적이 거의 없어요. 하늘의 제왕이죠. 감히 누가 독수리를 범접해. 독수리는 하늘 위, 땅, 어디든지 물속, 지가 먹고 싶은 모든 대상은 다 발톱으로 찍어서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감히 범접을 못하죠. 그러니까 몸집이 커지잖아요. 독수리 날개 핀 거 혹시 보셨는지 몰라요. 정말 살벌합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금 섬뜩해요. 우리 인간보다 뭐 적을 것 같죠? 쫙 펼치면은 사람 거기 꼼짝 못하는 크기예요. 정말 어마무쌍합니다. 근데 천적이 없으니까 이게 덩치가 막 커졌잖아요. 공룡이. 먹는 방법이, 몸뚱이는 커졌는데 얼마나 많은 양을 먹어야 되겠어요. 몸집이 커졌으니까. 많은 양을 먹어야 되는데 위장으로 들어가서 이 안에서 막 돌려야 되니까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 인간이 또 탄생을 하죠. 이렇게 생긴 인간 모습이 이제 탄생을 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빨이 3분화로 돼 있잖아요. 앞니, 송곳니, 어금니 세 가지로. 그렇죠? 앞니로 물어 뜯고 고기를 먹던 뭘 먹던 물어 뜯어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어금니가 맷돌질을 돌려서 여기에서 미리 다 갈아갖고 여기에서 믹서를 해가지고서 적당한 상태에서 위장으로 밀어넣어서 이 위장 속에서 소화가 되게 하는 것을 훨씬 더 축소하고 최소화하니까 수명이 늘어난 거예요. 여기 이해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40에서 60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빨로 인해서. 그 다음에 뭐냐면 이빨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빨이 빠졌어요. 노인이. 예. 이빨이 빠지다가 보니까 이빨 빠지면 어떻게 틀니를 해놓을 수 있었어요. 틀니를 해놓다 보니까 먹는 음식의 질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틀니로 60까지 살았는데 그 다음에 임플란트 시대가 와서 80이 넘은 거예요. 지금. 임플란트 한 번 해서 박으면 10년에서 15년을 쓰잖아요. 그렇죠? 무릎 인공관절. 무릎 한 번 아파갖고 무릎 새로 갖다 박아놓으면 35년 쓰잖아요. 지 무릎보다 더 튼튼하게. 한 2년만 고생하면 되거든요. 빠르면 1년. 5자다리로 벌어진 사람도 척추 바로 세우면서 딱 돌아올 때까지 2년만 고생하면 점점 나아지는 법은 있어도 나빠지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무릎에서 집어넣어 놓으면은 남의 다리가 들어왔으니까. 근데 이게 뭐냐, 수명이 늘어난다는 건 눈 안 보이세요? 라고 하면 바로 백내장 바로 새 눈 갈아 끼워 드릴게요. 새 눈 갈아 끼워 넣는 순간 지 눈보다 더 잘 보여. 그래갖고 막 스트레스 받아. 머리카락부터 안 보이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안 하던 청소를 다 하고 돌아다녀. 눈에 하나도 안 보니까 그때는 다 슬금슬금 다녔는데 너무 잘
잘 보이니까 보이는 것마다 신경이 거슬려. 그래서 눈 갈아 끼워줬어. 귀 안 들려? 보청기 왕 잘 들리게 해줄게. 보청기 빵빵 나와. 어깨 빠지셨어요? 어깨 싱 박아줄게. 싱 박아놓었다 하면 그냥 몇십 년 쓸 수 있잖아. 무릎 박아 35년 쓰게 해줄게. 허리 부러졌어요? 허리 척추 세워줄게. 그 다음에 수술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안 아픈 통증으로 통증 치료하는 거 바로 시술해줄게. 오만 의술이 다 발달해서 인간의 모든 삶의 질을 버티고 있어요. 거기다 먹거리가 전 세계에서 공수해와. 배로 오는 거 더디다고 비행기로 날아와. 그렇죠? 바로바로 수입해서 우리의 밥상에 전 세계 각국이 하나의 지구 본이 올라와 있어요. 모든 식탁에. 여러분의 냉장고를 열어보면 냉장고 안에 지구 본이 들어앉아 있잖아요. 80억 인구가 농사지은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식탁 위에 다 올라와서 내 삶을 보장해주고 있다니. 이러니 어떻게 100살을 안 살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갈비뼈, 횡격막 봅시다. 사람은 숨 쉬는 걸 횡격막으로 숨 쉽니다. 그죠? 숨 들어오고 숨 나가고 숨 들어오고 숨 나가고 이까짓 거 횡격막 벌려봐야 많은 산소양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금메달을 따는 정도의 운동선수급이나 돼야 이 산소양이 확 하마처럼 빨아들을까. 어지간한 사람 숨을 할딱할딱 이렇게 쉬잖아요. 그죠? 숨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분노와 짜증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빨리 돌아보시면 돼. 아, 내가 막 짜증이 올라와. 그냥 좋게 해도 되는 말을 확 불사질르듯이 말할 때 있죠. 네가 뭔데? 왜 간섭이야? 이럴 때 내가 숨을 안 쉬고 있구나. 그럴 때 정말이에요. 이거 농담 아니고 이건 좋으라고 하는 소리. 듣기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실을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때 들으시면 되는데 숨이 여기서 딱 막혀 있어요. 숨을 안 쉬면 노르아드레날린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어텐션이 안 돼요. 남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막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현대인들이 우울증이 많기 때문에 고집 부리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가 했는 말이 들어지지 않으면 집을 다 박살내고 그릇 다 박살내요. 이혼해서 끝나지 않아요. 사람 죽이는 데까지 가요. 살인사건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정말 난리가 아니죠. 그래서 내가 숨을 쉬지 않고 있구나 알아차리시고요. 지금 하나 제가 TV에서 알려드렸던 건데 한번 해봐요. 오른쪽 콧구멍 한번 막아보세요. 코를. 오른쪽. 막으셨어요? 자, 오른쪽을 살짝 막고 왼쪽 코로만 숨 들이쉬세요. 크게. 그리고 그대로 내쉬어요. 아주 고요히. 다시 숨 들여쉬고 멈추세요. 그 다음에 왼쪽 코를 막아요. 막고 오른쪽으로 내쉬어요. 다시 오른쪽으로 들이쉬고 멈추고 오른쪽 막고 왼쪽으로 내쉬고. 숨 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냥 두 개의 코로 쉴 때보다 한 코를 막고 숨을 쉬니까 숨 양이 굉장히 많이 빨려 들어가는 거 혹시 느끼세요? 분노가 일어날 때, 화가 치밀어 오르고 짜증이 일어날 때 오른쪽 코를 막으세요. 오른쪽은 태양입니다. 그 다음 왼쪽 코는 달이에요. 문. 문이에요. 태양과 달입니다. 그래서 있는 대로 화가 솟구쳐 올라올 때는 오른쪽 코를 막고 숨을 쉬세요. 그러면 왼쪽 달빛과 같은 콧구멍을 통해서 숨이 들어가면 한결 마음이 불꽃이 잦아듭니다. 그게 바로 119 구급대가 와서 소방대원이 불 끄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이 119는 저기 119 아저씨들을 불러갖고 난리치지 말고 내 코로 숨 쉬어서 내가 스스로 불을 꺼야 되는 거예요. 소방관들 괴롭히지 마시고. 그죠? 자, 근데 감기 기운이 좀 있으려고 그래요. 몸살 기운이 오고 그리고 막 그냥 화가 났는데 으슬으슬 떨려. 막 몸이 추워. 추위가 막 엄습해 온다. 그럴 땐 왼쪽 코를 막으세요. 왼쪽 코를 막고 태양의 코로 숨을 들이쉬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깊게. 들이쉬고 그대로 또 내쉬어도 돼요. 다시 한번 들이쉬고 내쉬고. 알겠죠? 몸살 기운이 오거나 감기 기운이 올 때는 몸이 냉해지고 차가워집니다. 그럴 때는 왼쪽 코를 막고 태양의 코로 숨을 들이쉬어요. 태양의 코로 숨을 들이쉬면 따뜻한 열기가 몸 안에 다시 순환을 해줘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는 오른쪽을 막고 왼쪽으로 숨을 쉬면은 열기를 식혀주는 역할을 해요. 오른쪽 코로 숨을 쉬면 열기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온도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여기 오른쪽 왼쪽을 그렇게 활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 이게 응급조치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거꾸로 하지 마시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오른쪽으로 막 숨을 쉬면서 화생방 경보 울리도록 하고 불 더 싸질러 가지고 옆 사람까지 다 태우게 만들고 그러시면 안 돼요. 감기가 걸렸는데 왼쪽으로 들이쉬면서 그냥 코로 막 왼쪽 코로 들이쉬면서 아유 스님이 하라도 왜 이렇게 추워 하가가가가 덜덜덜덜 떨지 마시고 아시겠죠? 기억할 수 있죠? 분노가 날 때는 어느 코로 쉰다? 저봐 오른쪽이잖아요. 이러면 불 나는 거예요. 네. 자 지금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어디를 막아요? 오른쪽을 막고 왼쪽으로 숨 쉰다. 감기 기운 있고 몸이 좀 춥고 으슬으슬 떨린다. 왼쪽을 막고 오른쪽으로 숨 쉰다. 오른쪽은 무슨 기운? 태양 기운. 왼쪽은 무슨 기운? 달 기운. 요것만 기억해요. 좌우 아시겠죠? 근데 오른쪽은 우리가 왜 남성, 왼쪽은 여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오른쪽 막 움직이면 오른쪽은 활동성이 있잖아요. 이 남성성이거든요. 왼쪽은 여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좌우 대칭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숨 쉬는 것도 활용하시라는 얘기예요.